990원의 비밀, 심리적 가격, 깃털의 법칙 디드로 효과. 심리적 가격과 깃털의 법칙, 가격의 역설. 경제학 교과서 속 그래프를 떠올려보자.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줄고 가격이 내리면 수요가 늘어난다는 단순하면서도 우아한 수요 곡선 말이다.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 이 공식은 자주 뒤틀린다. 소비자는 단순히 합리적 계산기처럼 움직이지 않는다. 오히려 가격 자체가 메시지가 되고 심리적 기호가 된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심리적 가격과 흔히 소비 행태에서 나타나는 깃털의 법칙이다. 가격은 단순한 교환 가치의 표시가 아니다. 소비자는 가격을 통해 제품의 품질, 희소성, 사회적 의미를 해석한다. 예를 들어 한 와인이 3만 원일 때는 그럭저럭 괜찮은 와인으로 인식되지만 같은 와인이 30만 원이라는 가격표를 달면 갑자기 고급 와인으로 여겨진다. 사람들은 비싼 가격이 곧 좋은 품질일 것이라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심리적 가격의 대표적 기법 중 하나가 구단위 가격 책정이다. 1만 원보다 9,900원이 싸 보이는 이유는 단순하다. 우리의 눈은 가장 왼쪽 숫자에 크게 반응한다. 9,900원은 9,000원대로 인식되고 1만 원은 만원대로 인식되기 때문에 단돈 100원의 차이가 실제 체감 가치는 훨씬 크다.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패스트푸드 메뉴판이 9로 끝나는 가격을 즐겨 쓰는 이유다. 잠깐 여기서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 역설적으로 어떤 제품은 가격을 올려야 더 잘 팔린다. 이를 가격 품질 휴리스틱이라고 부른다. 사람들은 정확한 품질을 가늠하기 어려울 때 가격을 품질의 지표로 삼는다. 한 고급 레스토랑은 와인 판매 부진을 겪다가 가격을 2배로 올린 뒤 오히려 판매량이 늘었다. 럭셔리 패션 브랜드는 가격 인상을 통해 오히려 수요를 늘린다. 소비자는 높은 가격을 가치의 증거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한편 가격을 대하는 인간의 심리는 때때로 기묘하게 불합리하다. 이것을 흔히 깃털의 법칙이라 부른다. 사람들은 큰 지출에는 극도로 신중하면서도 작은 지출에는 믿기 힘들 만큼 관대하다. 예를 들어 1억 원짜리 아파트 계약을 할 때는 몇백만 원의 옵션을 놓고 치열하게 고민한다. 그런데 같은 사람이 카페에서 하루에 5천 원짜리 커피를 매일 마시는 데에는 거의 망설임이 없다. 즉, 큰 돈에는 깃털처럼 가볍게 행동하지 않으면서 작은 돈은 깃털처럼 가볍게 흘려보낸다. 이 모순적 심리가 소비 구조 전반을 흔든다. 구독 서비스, 소액 결제, 미세한 가격 차별이 힘을 발휘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오늘날 온라인 시장은 이런 가격 심리를 정밀하게 이용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구독 모델 한 달에 9,900원은 가볍게 느껴진다. 하지만 연간 11만 8,800원으로 계산하면 결코 작은 돈이 아니다. 인앱 결제 1,100원짜리 아이템은 부담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누적되면 수십만 원이 된다. 다단계 가격 전략, 기본형, 프리미엄형, 프로형의 3단계 가격 책정에서 사람들은 가장 저렴하거나 가장 비싼 옵션보다 중간 옵션을 선택한다. 이를 미끼 효과라고 부른다. 가격은 단순한 경제적 수치가 아니다. 그것은 심리를 자극하는 기호 체계다. 소비자는 가격을 통해 품질을 추정하고 가치 판단을 내리며 자신의 정체성까지 드러낸다. 따라서 우리는 가격을 볼 때 단순히 비싸다 싸다가 아니라 왜 이 가격이 붙었을까? 내가 이 가격을 받아들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 가격은 경제학이 말하는 냉정한 수치가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욕망, 심리, 사회적 상징이 뒤엉킨 언어다. 어떤 가격은 더 비싸야 더 잘 팔리고 어떤 가격은 단돈 100원 차이로 인식을 바꾼다. 또 어떤 가격은 소소하기 때문에 무심코 흘려보내진다. 가격의 역설은 우리에게 말한다. 지갑을 여는 것은 이성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다음 주제는 디드로 효과. 디드로 효과와 대체의 역설, 만족의 함정. 18세기 프랑스 철학자이자 계몽 사상가였던 드니 디드로는 뜻밖의 선물을 받았다. 붉은색 실크 가운이었다. 값비싼 이 가운을 입은 순간 그는 자신의 낡은 가구와 주변 물건들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꼈다. 그래서 그는 책상을 바꾸고 카펫을 새로 사고 집안을 전면적으로 바꿔나갔다. 이 일화에서 탄생한 개념이 바로 디드로 효과다. 즉, 새로운 물건 하나가 다른 물건들의 교체 욕구를 연쇄적으로 불러오는 현상이다. 오늘날 우리의 소비 패턴 속에서도 디드로 효과는 자주 나타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스마트폰 구매, 새 휴대폰을 사면 케이스, 무선 이어폰, 보호 필름까지 세트로 사고 싶어진다. 이사, 새 아파트로 들어가면 기존 가구가 어울리지 않아 소파, 식탁, 커튼까지 바꾸게 된다. 패션, 새 정장을 장만하면 구두, 넥타이, 가방까지 맞춰야 직성이 풀린다. 소비자는 단순히 필요를 충족시키는 게 아니라 조화와 일관성을 추구하는 욕망에 이끌린다. 하나의 변화가 새로운 표준을 만들고 그 표준이 다시 소비를 자극한다. 그런데 디드로 효과의 함정이 있다. 문제는 이 효과가 끝없이 이어진다는 점이다. 원래는 만족을 위한 소비였는데 결과적으로는 끝없는 불만족과 과소비로 이어진다. 가진 게 많아질수록 더 부족함을 느낀다는 역설이 바로 여기에 있다. 기업들은 이를 교묘히 활용한다. 스마트폰을 팔면서 액세서리를 묶어 팔고 자동차를 팔면서 옵션을 추가하도록 유도한다. 기본형 대신 프리미엄 패키지를 고르게 하는 것도 같은 원리다. 디드로 효과가 욕망의 연쇄를 보여준다면 대체의 역설은 선택의 과잉이 빚어내는 심리를 설명한다. 심리학자 베리 슈워츠는 실험을 통해 선택지가 많아질수록 사람들은 만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슈퍼마켓 실험, 6가지 잼을 놓았을 때보다 24가지 잼을 진열했을 때 사람들이 시식에는 더 몰렸지만 실제 구매율은 훨씬 낮았다. 선택이 많을수록 사람들은 망설이고 후회하며 만족도가 떨어졌다. 스트리밍 서비스, 수천 편의 영화와 드라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볼 게 없다는 불만을 토로한다. 선택지가 너무 많아 고르기 힘들어지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물질적으로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소비 피로와 선택 피로에 시달린다. 디드로 효과는 소비가 끝없는 연쇄를 만든다. 대체의 역설은 선택이 많을수록 불만족이 늘어난다. 아이러니하게도 더 많이 가질수록 더 행복하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법칙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 첫째, 새로운 소비가 가져올 연쇄적 파장을 예측해야 한다. 단순한 가구 하나, 옷 한 벌이 우리의 생활 전반을 흔들 수 있다. 둘째, 선택은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다. 때로는 제한된 선택이 더 큰 만족을 준다. 결국 중요한 것은 소비의 주도권을 스스로 쥐는 것이다. 나는 이것을 정말 원해서 고르는가? 아니면 단지 다른 것과 어울리기 위해 고르는가? 나는 더 많은 선택지를 원해서 행복한가? 아니면 오히려 지쳐 있는가? 디드로 효과와 대체의 역설은 현대 소비 사회의 그림자를 보여준다. 만족을 얻으려는 소비가 오히려 불만족을 낳고 풍요로운 선택지가 오히려 결핍감을 심화시킨다. 이 법칙들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소비 앞에서 한 발짝 물러설 수 있다. 만족은 더 많은 소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인 선택과 절제에서 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